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대학원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인문사회계열, 상경계열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다른 전공이신 분들, 특히 이공계 분들은 이 영상을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영상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료 상담을 하거나 강연을 가거나 여러 루트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이가 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입학에 분명 나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나이가 입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드물게 이러한 최상위권 일반 대학원이나 경쟁이 치열한 교육대학원과 같은 이런 과정에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드문 경우는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 스카이대학과 같은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4.0 이상의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하셨거나 이미 다른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롭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직 교사처럼 특수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분들과 같이 뭔가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좀 늦은 나이에 대학원 입학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그럼 최상위권 대학원에서는 어느 정도를 늦은 나이로 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별한 스펙이 없고, 그리고 평범한 스펙을 가진 대다수의 지원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경우 첫 학기 시작 기준으로 남자는 한국 나이 기준으로 30세 이상, 여자는 28세 이상이면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입학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상위권 일반 대학원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냐면 휴학이나 재수나 휴학 이런 걸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칼 졸업이라고 그러죠. 여학생 같은 경우는 23살에 4학년 이런 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25세 4학년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 나이로 25, 23살에 입시를 치러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6, 7의 첫 학기, 여학생 같은 경우는 24살, 5살쯤에 첫 학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 앤 스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상당히 많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리고 갓 졸업한 친구들이 상당히 학업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고 뭔가 학업에 대한 공백이 있는 분들은 일반 대학원에서 좀 입학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로 나이가 현실적으로 대학원 입학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대학원의 경우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대학원은 왜 또 나이가 영향을 있냐? 교육대학원은 이제 교육대학원 그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면은 정교사,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만 나왔다고 무조건 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임용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임용고사를 합격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학업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출신 대학도 상당히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임용고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나이에 붙어야 발령을 받을 때, 그리고 뭔가 진로를 풀어갈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예 알겠는데 나는 공립학교 안 가고 임용고사 안 볼 거야. 정교사 자격증 갖고 사립학교 교사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립학교도 아무리 교육대학원 석사를 통해서 정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교사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상이면은 아마 교육대학원 쪽에서도 좀 졸업생들이 좀 더 잘 풀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뽑았다 하더라도 뭔가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경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대학원도 30대 중반 이상의 나이면은 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스펙이 되게 좋거나 최상위권 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은 현재 교사라든지 좀 특수한 경력이나 특수한 뭔가가 있으면은 도전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그러면 알겠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특수대학원 진학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서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이죠. 뭐 경영대학원이라든지 언론홍보대학원, 뭐 태서울대학원 이런 식으로 조금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대학원 진학을 권해 드립니다. 가끔 이제 막 일반 대학원 진학을 무조건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펙도 부족하고 나이도 좀 많고 이런데도 뭐 특수대학원 안 쳐준대, 뭐 야간대학원 안 쳐준대, 그래서 난 무조건 일반대학원 갈 거야, 풀타임으로 일반대학원 갈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는 석사 첫 학기 기준으로 30살 넘으면은 이거 석사학위 받아도 써먹기 힘들어요. 서울대학교 석사를 받아도 여러분이 졸업하는 시점이 30대 중반, 뭐 33, 서너 살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써먹기 어려워요. 교육대학원도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치열하다는 거고 경쟁이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일찍 준비를 했고 일찍 하기도 했고 경력도 일찍부터 많이 쌓다는 또 그런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분명 불리한 것도 있지만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특수대학원이나 좀 특색 있는 과정에 진학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좀 개성 있는 그런 커리어를 쌓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을 꼭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나이가 애매한 분들 한 30대 초중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 나이로 뭐 31살, 2살, 3살 이런 분들,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일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석사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자칫 잘못하면 붕 떠버려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커리어도 끊기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예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진학을 하셔갖고 한 6년 정도 다닌다는 생각으로 박사학위까지 같이 받는 이런 계획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하시려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좀 포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래 나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반 대학원 생활을 해도 좋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내가 인생을 잘 풀어갈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박사까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